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한 남자가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습니다. 반듯하게 다린 양복, 반짝이는 구두,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단정하게 정돈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멈춰선 곳은 허름한 골목 안작은 김밥집 앞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간판을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30살이 채 안 돼 보이는 젊은 여자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김밥을 싸던 중이었습니다. 남자는 들어서자마자 멈췄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어깨를 들썩이지도 않고 그냥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자는 당황해서 일어서려 했지만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아버지 아들입니다. 여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도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람 대접받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날 이후로 매일 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젊은 여자는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아주 작은 골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시기였지만 빗물은 여름처럼 굵었습니다. 우산도 없고 비를 피할 처마도 없는 골목길을 한 노인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얼핏 봐도 70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등은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느렸습니다. 신발은 뒤꿈치가 닳아 거의 사라진 지경이었으며 바지 밑단은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하나가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어깨 솔기가 터져 빗물이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박인수. 하지만 이 골목 사람들은 그를 그냥 저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부른다고 말하기도 민망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를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았으니까요. 박인수 노인은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먹지 못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자고 낮에는 시장 골목을 배회했습니다. 쓰레기통 근처를 맴돌며 버려진 음식 찌꺼기를 찾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작은 골목 안에 있는 김밥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은 수진이네 김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갓산 참기름 냄새가 빗속에서도 코끝에 닿았습니다. 노인의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꼬르륵 하고 그는 유리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저 안에 들어가도 될까? 생각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게 주인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혼자서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가게 옆 쓰레기통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군가 반쯤 먹다 버린 김밥이 봉지째 놓여 있을지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안고, 하지만 쓰레기통 안에는 빗물만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허탈하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마침 골목 입구에서 중년 여자 둘이 들어서다가 노인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 저 영감 또 왔네. 냄새 나지 않아요? 아이 얼른 가요. 두 사람은 코를 찡그리며 빠른 걸음으로 김밥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문이 열리자 잠깐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공기가 노인의 얼굴을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서서 빗속에 젖어갔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그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시선을 내리깔고 황급히 지나쳤습니다. 노인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타인의 시선에서 상처받는 법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비가 오는 골목 안에서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그냥 없는 사람처럼 흘려보냈습니다. 그것이 박인수라는 노인이 그날 저녁에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비는 더 굵어졌습니다. 그의 어깨 위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가게 안에는 이수진이 있었습니다. 28살. 수진이네 김밥의 사장이자 종업원이자 배달부이자 청소부, 그리고 3살배기 딸 아이나래의 엄마. 그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새벽 4시 반에 눈을 뜨고 나래가 깨기 전에 밥을 지어두고 가게 문을 열기 위해 2블록을 걸어옵니다. 저녁 9시에 문을 닫고 설거지를 마치고 나래를 데리고 집에 돌아가면 밤 10시가 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게를 연 지는 2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직장인들이 많이 찾아와 제법 장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대형 편의점이 들어서고 배달 앱이 골목 상권을 파고들면서 손님이 줄었습니다. 요즘은 하루 매출이 3, 40만 원을 겨우 넘깁니다. 재료비 빼고 전기세 빼고 월세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수지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를 열지 않으면 나래와 함께 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나래의 아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진 스스로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으니까요. 다만 이것만큼은 압니다. 수진은 혼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혼자. 부모님은 지방에 계셨지만 2분 모두 병환 중이셨습니다. 손 벌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수진에게 기댈 사람이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진은 아꼈습니다. 남은 재료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들기 시작한 당근은 잘게 썰어 볶아서 나래 반찬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밥에 들어가다 남은 시금치 자투리도 된장국에 넣었습니다. 다른 칼도 숫돌에 직접 갈았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수입을 올리는 것만큼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손님이 빠져나간 자리를 정리하던 수지는 유리문 너머를 무심코 바라봤습니다. 빗속에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는 행인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에서 쓰레기통 쪽을 바라보더니 또 가게 유리문을 바라보더니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멈췄습니다. 조금 전에 손님 2명이 들어오면서 저 영감 냄새 난다고 수군댔습니다. 수진도 들었습니다. 그 손님들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수진의 눈에는 빗속에 서 있는 노인의 등이 보였습니다. 굽은 어깨, 흠뻑 젖은 머리, 발 하나 옮기지 못하고 서 있는 등. 수지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남은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참치 한 캔 분량의 속재료, 밥 한 공기, 김서장. 이걸로 3줄은 만들 수 있겠다. 수지는 손을 씻고 조용히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나래가 뒤뚱뒤뚱 주방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뭐해? 응, 손님 드릴 거 만들어. 손님은 갔는데? 응, 밖에 한 분 더 계셔. 나래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발꿈치를 들고 창문 너머를 보려 했습니다. 보여? 응, 할아버지야. 나래가 말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할아버지라고. 수지는 잠깐 나래를 바라보다가 다시 김밥을 쌌습니다. 이게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는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혹여나 이상한 사람이면 어쩌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등이 계속 보였습니다.
빗속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어깨가. 수지는 김밥을 봉지에 담고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오랫동안 그런 일에 익숙해져서. 저기요, 어르신. 수진이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재료가 많이 남아서 드리는 거예요. 노인은 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그냥 평범하게, 마치 매일 하던 일인 것처럼. 오늘 좀 많이 준비했는데 다 못 팔았어요. 버리기 아까워서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 쓰지 않은 목소리처럼 갈라지고 낮았습니다. 네, 당연하죠. 가져가세요, 어르신. 노인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지를 받아드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 글자 안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비 많이 오네요. 어디 들어가서 드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수지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래가 엄마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 가져갔어? 응. 맛있게 드실까? 수지는 나래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러면 좋겠다.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지는 나래를 안고 서서 방금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한 것인지 아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은 게 있었고 필요한 사람이 있었고 줬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날 밤 박인수 노인은 공원 벤치 귀퉁이에 앉아 봉지를 열었습니다. 참치김밥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썰려 있었습니다. 한 줄이 아니라 세 줄이었습니다. 노인은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갓 만든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노인은 한참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조각을 다 먹었을 때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공원은 어두웠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울어도 됐습니다. 노인은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가게 문을 열려고 나왔을 때 문 앞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젯밤 비가 많이 와서 낙엽이 쌓였을 텐데 가게 앞은 물론이고 골목 입구까지 쓸려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있던 분리수거 봉지도 제자리에 정돈돼 있었습니다. 새벽 청소부가 다녀갔나? 수지는 별 생각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게 앞 바닥이 쓸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짝에 묻어있던 이물질까지 누가 닦아낸 듯 깨끗했습니다. 수지는 이번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골목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6시, 그 다음 날, 수진이 나래를 유모차에 태우고 가게로 출근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 앞에 유모차를 세워두고 자물쇠를 여는 동안 잠깐 나래한테서 눈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열쇠를 들고 돌아보니 유모차가 벽 쪽으로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유모차가 골목 한가운데로 흘러갈 뻔했는데 누가 잡아당겨 세워둔 것입니다.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끝에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굽은 등, 낡은 점퍼, 노인이었습니다. 수지는 소리치려 했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노인은 이미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수진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래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 응,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은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가게 앞에 나타나는 빗자루 소리, 문 앞 쓰레기들이 정돈돼 있는 것, 유모차가 언제나 안전한 곳에 놓여 있는 것, 노인이었습니다. 매번. 하지만 노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더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바라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은 일부러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새벽 5시 반, 박인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작은 빗자루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낡고 부러질 것 같은 빗자루였습니다. 노인은 먼저 가게 앞을 쓸었습니다. 천천히, 1번, 2번, 3번, 꼼꼼하게. 그런 다음 문짝 아래쪽을 한참 바라보더니 소매를 걷어닦기 시작했습니다. 맨 소매로. 수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노인은 작업을 마치고 천천히 일어서서 가게 문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수진이 모퉁이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 노인이 멈췄습니다. 어깨가 굳었습니다. 들킨 아이처럼. 매일 해주신 거예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수지는 그 말을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침 못 드셨죠? 일하셨는데 밥은 드셔야지요. 노인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폐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이 폐 끼치신 게 아니라 제가 신세졌지요. 들어오세요. 그날 처음으로 박인수 노인은 수진이네 김밥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수진이 내준 국과 밥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수진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래가 노인 앞에 뒤뚱뒤뚱 걸어가더니 할아버지 맛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나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응, 맛있어. 그게 그날의 대화였습니다. 짧고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대화. 하지만 노인의 눈에는 뭔가가 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수진 씨, 저 영감이 매일 드나드는 거 알아요? 처음엔 음식 얻어먹더니 이젠 아예 눌러앉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잘못 건드리면 나중에 감당 못해요. 옆가게 아주머니가 수진에게 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주의해요. 괜히 가게 분위기 망가져요. 손님들이 꺼려할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날 단골 손님 한 명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저 어르신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들이 무서워해요. 아이들이 무서워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나래는 노인을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불편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도 노인이 가게 문을 쓸고 있으면 안으로 모셔서 밥을 줬습니다. 한 번은 가게 앞에서 중년 아저씨가 노인을 향해 대놓고 말했습니다. 영감, 여기 거지 구역 아니에요. 다른 데 가봐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움츠러들었습니다. 수진이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들어오세요. 아침 됐어요. 그리고 중년 아저씨를 돌아봤습니다. 저분은 매일 우리 가게 앞을 청소해 주세요. 손님 아니라도 도움받은 게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요. 아저씨는 코웃음을 치며 가버렸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래가 엄마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화났어? 아니, 괜찮아. 나래가 노인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나빠요? 수진이 나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 좋은 분이셔. 나빠요 그러면 안 돼. 나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아버지 착해. 청소 잘하잖아. 노인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보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잠깐 떨렸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던 수진에게 단골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저 영감 거기서 재워주는 건 아니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챙겨요? 솔직히 손해잖아요. 재료도 들어가고. 수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한 번은 사람답게 대해줘야죠. 그게 수진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손님은 잠깐 침묵하다가 참 사장님 이상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나갔습니다.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웃음이 나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수진도 웃었습니다. 이상해도 괜찮아. 다음 날도 노인은 왔습니다. 새벽에 빗자루를 들고. 그리고 수진은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들어오세요. 국 데웠어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리듬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말을 많이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노인은 과묵했고 수지는 바빴습니다. 하지만 아침이면 노인이 청소를 하고 들어와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은 나래가 옆에 앉아 놀았습니다. 노인은 나래에게 말을 잘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래가 먼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은 나래가 작은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막대기 그림이었습니다. 사람 둘, 그리고 위에 동그라미가 2개. 이게 뭐야? 나래에게 수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랑 나래. 저건? 네. 날씨 맑아야지. 할아버지 비 맞으면 안 되잖아. 노인이 그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고마워. 나래가 웃었습니다. 노인은 그 종이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접지 않고 그냥. 수지는 그 모습을 주방에서 지켜봤습니다. 노인은 가끔씩 가게 안 이것저것을 손봐주기도 했습니다. 흔들리는 의자 다리를 고쳐주었습니다. 어디서 망치와 못을 구해왔는지. 수진이 어르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면 노인은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그 말을 몇 번 들었습니다. 항상 그 말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수지는 어느 날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르신은 언제부터 저렇게 되셨을까? 원래부터 저런 삶을 사신 건 아닐 텐데.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말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오늘 아침 청소해줘서 고맙고 국 한 그릇 드실 수 있어서 다행이고 나래가 웃어드려서 좋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오후 드물게 한가한 시간에 노인이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나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안 들어오세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낮에 와도 되는지 몰라서. 당연히 되죠, 어르신. 아무 때나 오셔도 돼요. 노인은 잠깐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수진이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왔습니다. 노인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어르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노인이 잠깐 멈췄습니다. 박인수. 어르신, 어디 출신이세요? 경남. 고향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경남 출신이에요. 진주요. 노인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래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름 알았고, 고향 알았고, 오늘은 그만큼 가까워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래는 노인을 좋아했습니다. 이유가 있었냐고요? 아이에게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하고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화도 안 내고 같이 있어도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나래에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나래가 노인 앞에 앉아서 책을 펼쳤습니다. 그림책이었습니다. 아직 글을 읽지 못하는 나래는 그림을 보며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강아지야. 강아지가 밥을 먹어. 맛있어. 다 먹으면 행복해. 노인이 나래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건 할머니야. 할머니가 이 집에 살아. 혼자야. 그런데 강아지가 와서 친구 됐어. 노인이 잠깐 나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 혼자 살아? 응. 그런데 이제 강아지 있어. 괜찮아.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할아버지는 혼자야? 노인이 잠깐 멈췄습니다. 응. 나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래가 있어줄게. 강아지처럼.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주방에서 그 대화를 들으면서 조용히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봅니다. 혼자라면 옆에 있어주면 된다고. 그게 해결이라고. 어쩌면 그게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나래는 노인을 박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박할아버지, 오늘도 왔어요? 박할아버지, 이거 먹어봤어요? 박할아버지, 저 이만큼 컸어요.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짧게, 그러나 꼭. 수지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나래에게 할아버지 같은 어른이 곁에 있다는 것이, 그리고 노인에게 나래 같은 아이가 곁에 있다는 것이. 그 일이 있고 나서 약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수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틀, 조금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사흘, 수지는 아침마다 문을 열고 골목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나래가 물었습니다. 박할아버지 어디 갔어? 글쎄, 엄마도 모르겠어. 아프신 거 아니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수지는 노인의 연락처가 없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병원이 어딘지도. 그냥 어딘가로 떠나신 걸까? 아니면. 생각을 멈췄습니다. 나흘째 저녁, 손님이 빠져나간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고급차 한 대가 골목 앞에 섰습니다. 수지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골목에는 저런 차가 들어올 일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깔끔한 양복이었습니다. 나이는 50이 조금 안 돼 보였습니다. 그는 가게 간판을 보고 안을 들여다보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잠깐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구석 자리를 봤습니다. 노인이 항상 앉던 자리. 혹시 사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박인수 씨라는 분 아세요?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르신요? 네, 알아요. 혹시 아드님이세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지금 입원해 계세요. 수진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많이 안 좋으세요? 폐렴이에요. 며칠 전부터 고열이 나셔서 응급실에 가셨는데 저희가 아버지 행방을 몰랐거든요. 공원에서 쓰러지신 걸 지나가는 분이 119 신고를 해주셔서 겨우 알게 됐어요. 수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나래가 주방 쪽에서 나왔습니다. 박 할아버지 왔어요? 하고 물으려다 낯선 아저씨를 보고 멈췄습니다. 수진이 나래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나서 다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가족이 계셨군요. 남자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네, 저랑 여동생 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희와 연을 끊으신 지 3년이 됐어요. 3년이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뇌경색을 2번 겪으신 뒤로 성격이 많이 바뀌셨거든요. 가족들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저도 솔직히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그냥 연락이 끊긴 거예요. 아버지가 스스로 나가셨고 저희는 찾으려다가도 아버지가 완강하게 거부하셔서 남자는 말하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남자가 계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정신이 드셨을 때 처음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 가게 이름을, 그리고 사장님 얘기를. 저 얘기를요? 네. 여기 오면 사장님이 계실 거라고. 꼭 한번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수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한때 사업을 하셨군요. 이 지역에서 성공한 분이셨다고 들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30년 전에 건축자재 회사를 세우셨어요. 꽤 크게 키우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나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고 결국 폐업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도 관계가 많이 틀어졌고요. 남자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분이셨어요. 원래는. 근데 아프고 나서 아버지도 힘드셨을 텐데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아버지가 거리에 나와 계신다는 걸 알고 나서도 찾아가면 아버지가 도망가셔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사장님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사람답게 대우받으셨다는 걸 알았어요. 수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밥 한 끼 드린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세상 전부였을 거예요. 그 말이 가게 안에 흘렀습니다. 나래가 주방에서 엄마하고 불렀지만 수지는 잠깐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7단계.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말고 다시 앉았습니다. 사장님, 아버지한테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진이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준혁아, 내가 평생 돈을 많이 벌었잖아. 근데 그 돈으로 진짜 따뜻한 걸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더라. 수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 사장님이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그냥 줬어. 남은 재료라서 드린다고 했지만 그 눈빛은 아니었어. 다 알았어. 근데 그렇게 말해줬어.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업하면서 회사 키우면서 직원들한테도 가족들한테도 따뜻하게 대한 적이 없었다고. 그게 이제야 후회가 된다고. 그러면서 그 김밥집 사장님이 자기한테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해줬다고.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나래가 아이가 할아버지하고 불러준 것도요. 그 말에 수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자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허름한 김밥집 안에서 말도 없이 한참 울었습니다. 나래가 주방에서 나와 엄마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수진이 나래를 안았습니다. 응,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좋아서 우는 거야. 나래가 수진의 볼에 뽀뽀를 해줬습니다. 엄마 좋은 거야. 울지 마. 남자가 그 모습을 보고 또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 이름이 나래라고 하셨어요. 나래가 자기한테 친구가 되어준다고 했다고. 강아지처럼.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말을 들으셨어요? 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우셨어요. 수진은 나래를 꼭 껴안았습니다. 나래는 엄마가 왜 이러는지 잘 몰랐지만 그냥 엄마 품에 얌전히 있었습니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입원 중이신데 면회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사장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오셔도 좋겠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물론 강요는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병원 알려주시면 나래랑 가볼게요. 남자가 잠깐 수진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냥 남은 게 있어서 드렸을 뿐이에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게 세상 전부였을 거예요. 진짜로요. 남자가 가고 나서 수진은 한참 가게 안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새벽마다 청소하던 자리, 나래가 그림을 건네던 구석자리, 국 한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던 손, 수진은 그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래가 옆에서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틀 뒤 수진은 나래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나래는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직접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해가 있고 사람이 있고 꽃이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한테 줄 거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 빨리 나으라고. 수진은 나래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들어가세요. 아버지가 오늘 상태가 좀 나아지셨어요. 수진은 문을 밀었습니다. 병실은 2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고 얼굴은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서자 노인이 눈을 돌렸습니다. 어르신. 노인이 수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래를 보았습니다. 나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 할아버지.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수진이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나래가 그림 그려왔어요. 나래가 침대 곁에 올라서려다 수진이 안아 올려줬습니다. 할아버지, 이거요. 나래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손을 들어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청소 기다리고 있어요. 노인이 나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수진은 그것이 처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웃는 것을. 희미하고 짧았지만 확실히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빨리 나을게. 나래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잠깐 노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저한테.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하지요. 아니요. 어르신이 매일 가게 앞 청소해 주시고 의자 고쳐주시고 나래 유모차 잡아주시고 저한테 따뜻한 게 있었어요. 어르신 덕분에.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수진도 울었습니다. 나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왜 다 울어? 수진이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좋아서. 나래가 노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요. 나래 있잖아요. 노인이 나래의 작은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있지.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수진이 가게 문을 열려고 나왔을 때 가게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껍고 흰 봉투였습니다. 수진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 메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봉투 안을 더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 현금이 두툼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시면서 부탁을 하셨어요. 가게 간판 새로 해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나래 학비도 보태드리고 싶다고. 수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원하세요. 제발 받아달라고 하셨어요. 수진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많이 회복하셨어요. 저희 집에서 지내고 계세요. 아버지가 집에 오신 건 5년 만이에요. 수지는 전화기를 쥔 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에요. 며칠 뒤 가게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깨끗하고 환했습니다. 나래가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 예뻐졌다. 그렇지? 누가 해줬어? 수진이 나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박할아버지. 나래가 간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착하다. 그렇지. 우리도 착해야겠다. 수지는 나래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도 착해야지. 그해 겨울이 왔을 때 수진이네 가게에 새로운 일상이 생겼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준혁이 아버지를 데리고 가게에 왔습니다. 노인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등이 조금 덜 굽었고 걸음이 더 활기찼습니다. 여전히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래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박할아버지, 이번 주에 뭐 했어요? 응. 공원 갔어. 좋았어요? 응. 좋았어. 나래는 이번 주에 미끄럼틀 탔어요. 혼자서. 잘했네. 나래가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수지는 주방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국을 끓였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김밥을 싸고 국을 끓이고 나래를 돌보고. 하지만 뭔가가 달랐습니다. 가게 안이 따뜻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한 남자가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 허름한 골목 김밥집을 찾아와 눈물을 흘린 이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울었던 이유. 이제 아셨을 겁니다. 평생 돈을 벌었지만 따뜻함을 사지 못했던 노인. 거리에서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노인. 사람들이 외면하고 지나쳤던 노인. 그 노인에게 수진이 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재료로 김밥 3줄을 쌌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남은 거라서 드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침 밥 한 그릇을 내줬습니다. 나래가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에게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받는 따뜻함이.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세상이 바뀌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지만 수지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마지막 겨울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을 다시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래에게 할아버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수진이 한 것은 김밥 3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흘러 들어간 것은 그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입니다. 작은 따뜻함이 세상에서 가장 큰 따뜻함입니다. 남은 재료라며 건넸던 그 봉지.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변에 오늘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추가신 수진의 독백, 더 깊은 서사. 이 이야기에서 수진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진이 노인에게 김밥을 건넨 그 순간, 수진 역시 쉽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집주인한테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월세를 올려야 한다고. 다음 달부터 10만 원. 수진에게 1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재료비를 줄여야 하는지 아니면 나래 어린이집 비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자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나래가 열이 났습니다. 38도 2도.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와서 가게를 잠깐 닫고 데려왔습니다. 나래를 업고 가게로 돌아와서는 혼자 아이 약을 먹이고 이마에 수건을 얹고 또 김밥을 쌌습니다. 수진의 하루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노인을 봤을 때 사실 그냥 지나쳐도 됐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수진 스스로도 그게 왜인지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자에게 이 이야기가 알려져서 인터뷰를 하게 됐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왜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내가 힘들면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나 싶어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비교였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비교. 내가 힘드니까 더 힘든 사람이 보였던 거였습니다. 그게 수진이 가진 것이었습니다. 돈도 아니고 여유도 아니고 그냥 눈이 있었습니다. 보는 눈. 그 눈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추가신 동네 사람들의 변화. 재미있는 것은 그 이후로 동네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처음에 노인을 보고 코를 찡그리던 아주머니가 어느 날 가게에 들어오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 그 어르신 좀 어떻게 됐어요?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어요. 이제 아드님이랑 지내세요. 아주머니가 잠깐 눈을 내리깔더니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조금 마음이 달라진 것. 그게 다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달라지면 됩니다. 조금만. 수진이 한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한 노인의 삶을 바꾸고 한 가족을 다시 잇고 골목 한켠에서 작은 파문을 일으킨 것. 파문은 작아도 멀리 갑니다. 돌을 던진 건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문은 수진 혼자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 수진이네 가게에 소포가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인수였습니다. 수진이 소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화분이 있었습니다. 제비꽃이었습니다. 작고 보라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의 글씨체는 힘이 없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나래한테 주세요. 집에서 잘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봄이 되면 꽃이 핀다고 합니다. 아이가 꽃을 보면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도록. 박인수. 수지는 화분을 들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나래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꽃이야. 박할아버지가 나래한테 보낸 거야. 나래가 화분을 들여다봤습니다. 작다. 응, 작아. 그런데 봄이 되면 꽃이 핀대. 나래가 화분을 손가락으로 조심조심 만졌습니다. 내가 키울게. 그래. 물 줘야지? 햇빛도? 응, 그래야 꽃이 피지. 나래가 화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준 거니까 잘 키울게요. 수지는 나래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봄을 기억할 것입니다. 작은 제비꽃 화분을, 그걸 보내준 할아버지를, 그리고 엄마가 비 오던 저녁에 문을 열고 나갔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래도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수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차갑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 안에 수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 중에 수진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노인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나래가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우리가 수진이고, 어떤 날에는 우리가 노인이고, 어떤 날에는 우리가 나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비 오는 저녁에 혼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문을 열고 나와주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이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게 있어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면 그게 시작입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재료가 많이 남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